김태현의 정치쇼 3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차강두변 장은미 변호사 송영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저 특집 김건희 여사 특집입니다. 네. 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그다음에 특검이 보고 있는 여사의 혐의는 무엇이고 여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검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그 오늘 다 짚어볼 건데 일단 두 가지식으로 영장 발부 가능성 몇 퍼센트 숫자로? 저부터 할까요? 그럼요.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숫자. 숫자 예. 99%. 99%.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유는요? 거짓말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예. 일단 수사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훑듯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증거 네? 확보하고 포렌식 휴대전화 다 하고 관련한 진술들을 다 짜맞춘 다음에 주요 피의자 김건희 여사를 부른 건데 예. 거짓말을 해도 너무한다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특검이? 예, 이를테면 천수삼. 먹으니까 너무 몸이 좋아진다. 한학자 총재가 드시는 거냐.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걸 내가 언제 먹어보겠냐라는 육성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전에 안 받았고 딱 잡아댔습니다. 육성을 딱 제시를 하니까 잡아댈 순 없잖아요. 예. 그때 사실 내가 태양인이라 안 받아서 못 먹어서 건진이 먹었을 거야. 내가 태양인인 걸 알아서. 3이 안 받으니까. 그런데 감사 인사는 내가 했다. 믿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거짓말해서 밖으로 내보내면 이거는 또 증거인멸하겠구나. 말을 맞추겠구나.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송 변은요? 80에서 85%. 오, 80에서 85? 예. 제가 지난번에 그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라고 이 자리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는 98%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건 사람이 하는 거니까라고 하는 뚜렷하지 않은 이유를 대서 사실상 100%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건은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만 98 정도까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사안 자체를 놓고 보면 각각 건조하게 봤을 때는 할 말들이 조금씩 있긴 해요. 김 여사 측에서.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은 그거 자세히 하나씩 이제 볼 거예요. 좀 더. 정치자금법 위반은 주된 피의자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이죠. 본인이 정치인인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무상의 여론조사를 수령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 여사가 중심적인 인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는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계시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피고인들 전원이 집행유예였어요. 한 사람만 실형이 나왔었는데 그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말고 다른 회사 종목도 주가 조작을 한 게 있었죠. 그래서 징역 2년 실형이 나왔었고 그 대주주 권오수 회장까지도 집행유예였잖아요. 그다음에 전주 손모 씨는 방조범으로 역시 집행유예. 그러면은 이제 김 여사가 제가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정황으로 봤을 때는 방조범은 충분히 되는 것 같고 공동정범이 되느냐가 문제지만 그것을 과연 어느 정도의 중한 범죄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약간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문을 보면 그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서 부당 이득액을 특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8억 1천여만 원으로 이득액을 특정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재판에 가서 그대로 인정돼서 중한형이 나올 건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알선수재에서 이 물건이 전달됐는지에 관해서 다툼이 있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했고 그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뚜렷해야 법원이 영장을 내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준비한 카드는 나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확률 자체는 높다고 봐요. 다만 그것이 100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 그 목걸이 천수삼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건 이제 두 분이 다 공히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씩 혐의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요거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요게 이제 자본시장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 낸 거 보면 JTBC 보도입니다. 그 미래에셋 담당 직원하고 통화한 거 그게 이제 최근에 왜 옛날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압수수색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6대4로 배분해서 2억 7천을 주기로 했다라고 여사가 얘기했다는 거고 미래에셋 직원한테 그리고 바로 당일 2억 7천을 수표로 인출한 내역이 확인됐다. 그리고 2달 반 만에 6억 7천을 벌었다. 이거 다 확인했다는 거죠, 특검이? 네, 이 정도면은 혐의 입증할 수 있어요? 있다고 보여지고요. 주가 조작에 대해서 예전에 무혐의 처분할 때는 주식에 대한 별로 지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계좌만 빌려줬지 이게 주가 조작에 쓰이는지 뭔지 몰랐다 이런 거였는데 이 육성 파일 그 다음에 같은 날 동일한 액수를 수표로 찾은 거 요거 정도면
혐의 입증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혐의를 할 때 일단 여사가 그런 취지로 진술을 했고 예. 그 당시에 조상원 4차장이 계좌 관리를 위탁한 사실이 없다. 예. 직접 주식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어요.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6대4 누가 40%를 띄워줍니까? 본인의 그 주식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건 예. 모종의 뭔가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더더군다나 40%나 달라고 하네라고 했더니 상대방인 그 미래에셋 직원이 많이 주시네요라고 예. 하고 그게 한 2억 7천 되나 그걸 줘야 돼 이제 아깝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날 수표 인출이 있고 수표는 또 추적이 대단히 용이하잖아요. 예. 아마 거기까지는 당연하지만 끝냈을 거라고 보고 그럼 진짜 2억 7천 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줬다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런 거액의 수표를 인출하는 거는 누구한테 교부를 용이하기 예, 예. 위해서가 아니면 사실 좀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도이치모터스 다른 일당들이 집행유예 비교적 어떻게 보면 가볍게 받은 게 맞는데 사실 진짜 이익을 본 9명의 또 가담자들이 있어요.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넣어놓은 건호수와 경제공동체라고 적시한 이 사람들이 올린 이득은 96억 원에 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또 관련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혐의 입증 자체는 방조범을 넘어서 공동정범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일단 방조범까지는 거의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세 조종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지금까지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결정을 내린 이후로 이 녹음 파일 확보 등등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도 기소했는데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 행위 지배에 이를 정도의 행위 분담이 있었다고까지는 서울고등법원이 봐주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정범 부분은 역시나 아주 확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재판 경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6억 7천 벌었다는 거는 2억 7천의 40%니까 네. 거기서 이제 역산해가지고 계산을 한 것 같더라고요. 계산해보면 6억 7천 벌어서 2억 7천 저 선수들 주고 4억은 여사가 가졌다 이렇게 특검이 보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거 무혐의 처분했던 이거 수사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던 예전 수사팀 그 사람들도 뭐 수사하고 뭐 이제 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까지 갈 거로 봅니까? 그 많이들 그 사직하고 나갔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감찰을 통해서 내부적인 징계로 해결할 방법은 없어졌고 예. 그렇다고 직무유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냐면 그건 더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이게 확실하게 어떤 범죄에 대한 의심을 가질 정도가 돼서 예. 수사 개시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 그런 의무를 이제 적극적으로 방기해야지만 직무유기가 예. 된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면은 수사 과정에서 미흡함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직무유기로까지 볼 수 있을 것인가 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혐의 요거 보죠. 공천 개입 의혹. 요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요겁니다. 요거. 이거는 또 제가 해야 되네.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당에서 말이 많네. 이거 요거 말이 많아. 내가 김영선이 해주라고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사 육성. 요건 제가 흉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성동랑 저는 여기서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윤한홍 의원도 아니고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잖아 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요 멘트 여사의 멘트가 있었고 앞서 말이 많네. 요거는 윤상현 의원이 난 직접 전화로 들었다까지 얘기한 거거든요. 일단 이게 근데 왜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81차례 대선 국면에서 여론조사를 갖다 줬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무료로 무상으로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걸 가치로 환산을 하면 3억 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3억 7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대신 뭘 줬냐? 김영선 공천을 줬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큰 틀거리인데 예. 여사가 뭐라고 특검에 와서 항변을 했냐면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뭘 나한테 부탁을 하고 명태균이란 사람이 전화를 하고 김영선이 날 귀찮게 굴어서 대통령실을 통해서 딱 잘랐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진작에 확인했던 여사의 육성 말씀 주셨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를 넘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선인한테 미르라고 했으니까. 여긴 김영선을 미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 거니까. 예, 그래서 명태균 씨가 감사하다고 해요. 그게 5월 9일입니다. 다음 날인가 발표를 하거든요. 김영선으로.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천이 됐고 그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에서 당선이 되니까 명태균 씨랑 세비를 반으로 나눠 먹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없었나? 딱 잡았대는데 육성이 나오고 관여했다고 보여주고 명태균은 여사한테 갖다 줬다고 하고 이 여론조사 결과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저는 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거 이거 예를 들면 공천 개입 우리가 이제 더 관심 있었던 거는 무상 여론조사 요거보다 공천 개입 여사가 당에
공천에 누구 줘 개입 요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포함된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에? 앞단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예. 뒷단의 업무방해 혐의는 분리해서 봐야죠. 그러니까 무상의 여론조사를 수령했다. 예. 정치인이 예.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예. 무상의 용역을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업무방해는 이제 공천 개입에 관해서 예.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죠. 당선인은 공무원 예. 신분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도리가 없어요. 어.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업무방해? 업무방해인 겁니다. 왜냐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서 그 위력에는 정치적 권세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법 혐의에 업무방해 들어가 있어요 영장에? 영장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져 그러면 있죠. 공천 개입 이번에 안 한 거네 영장. 그렇죠. 그럼 여론조사 말이 수령 부분만. 많네. 이건 안 들어간 거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못했잖아요. 아. 그러면 말이 많네 당에서 요거랑 뭐 각종 공천 개입 여러 가지 공천 나오잖아요. 개입행 의혹 그거는 이번에 건 빠진 거고 이번에는 일단 무상 여론조사 받은 거 요걸 정치자금법으로 걸었다 이런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예. 그 부분에서의 주된 피의자는 윤 전 대통령이다. 정치인 본인이니까. 예. 그래서 김 여사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조적인 지위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그래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는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인 부인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마찬가지로 업무방해 혐의에 있어서도 예. 김 여사 측의 주장은 그런 걸 겁니다. 내가 정치적 권세가 어딨냐. 라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그 주장은 아마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계속 아무것도 아닌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대단히 전략적인 발언이었던 전략적인 셈이죠. 발언이었어요. 예.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 치고는 너무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니까 예. 그죠? 아니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오 예전에 그 연판장 나올 때 나왔던 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알겠어요. 그리고 특검팀이 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대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걸로 파악이 됐다거든요. 이러면 이제 본인이 그 무상 여론조사 직접 받은 거니까 그렇죠. 정치자금법 될 수 있겠네요. 이게 만약에 맞다면. 네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목걸이 이른바 법사 게이트라는 건데 이게 결국 내용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에서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그다음에 천수삼 농축액 요거를 받았다는 의혹이고 그 대가는 통일교의 각종 뭐 캄보디아 ODA라든지 뭐 한학자 총재의 수사라든지 예를 들면 그다음에 통일교 정책이 뭐 윤석열 정부에 반영되게 이런 걸로 대가 관계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럼 이 혐의가 무슨 혐의예요? 이게 바로 그 알선수재. 특가법상? 예, 특가법상 알선수재.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 지위에 아닌 자가 이런 뇌물이 아니죠. 이제 공무원이 아니니까 금품을 수수하면서 뭔가 일을 뒤를 봐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혐의인 알선수재로 지금 건진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예. 여사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알선수재라는 게 이른바 일반인이 불법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거. 그렇죠. 그럴 때 처벌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도 아닌데 예. 통일교로부터 건진법사 통해서 재물을 받고 통일교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다. 네, 이런 거네. 그게 로비스트. 큰 틀인 거죠. 예. 예. 알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뭘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샤넬백도 못 찾았고 일단. 그라프 목걸이도 못 찾았고 천수삼 농축액은 아까 이제 앞서 우리 장변호사 설명을 해주셨는데 태양인. 김건희 여사 네. 육성에 나왔는데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고 특검이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받은 게 입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영장 단계에서 필요한 소명하고 예.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기 위한 입증의 정도를 조금 나눠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지금 그렇죠. 김 여사의 진술이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본인이 뭐 태양인이어서 인삼 못 먹는다. 예. 그리고 받은 적도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녹음 파일이 제시가 되니까 내가 받지 않았지만 인사치레로 한 말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안 받았으면 인삼차요? 그게 뭐예요?라고 물어야 정상이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사리에 맞지 않고 그런 류의 진술이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도 반복될 경우는 구속영장 발부에 굉장히 높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예전에 척당불기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척당불기. 뭐예요? 그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 홍준표 시장이요? 예.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 예. 그 리스트에 이름이 있어서 기소됐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예. 그래서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지만 예. 그 사람은 돈을 줄 때 그 홍준표 의원실에 척당불기라고 적힌 서예 액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때 뭐 그래서 저 국회 출입 시간 막 보고 막 그랬었지. 그래서 홍 시장은 그게 나중에
본인이 한나라당 대표 때 대표실에 걸어놓은 거지 의원실에는 걸어놓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2심에서 무죄 나왔던 사건이에요. 네. 그렇게 전달이 정확하게 입증이 안 될 때는 꽤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본안 재판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속영장 단계에서 지금 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있는지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정도의 소명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이건 KBS 보도 내용인데 네. 이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건진법사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건진법사가 그 통일교 윤모 씨한테 보낸 거기 보면 부탁받은 물건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 큰 거라서 놀라워했다. 이런 취지였다는데 맞습니다. 건진법사는 목걸이 전달 안 하고 잃어버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랑은 다르네. 여사한테 물은 거예요. 건진을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본 적이 있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래요? 특검팀이 제시한 게 아크로비스타로 건진 차량이 들어갔던 그 내역이에요. 이거 왜 들어갔냐? 당신 만난 거 아니냐? 아크로비스타에 다른 의뢰인들 고객들이 사는 걸로 알고 있다.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퍼즐을 맞춰가는데 누군지 물어봐야 되겠네 건진한테. 네, 통일교 측에서 이런 진술이 나와요. 지금 목걸이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제 모조품 했다는 목걸이 그 논란이 있었던 게 2022년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아니 여사는 우리나라의 국모인데 어떻게 이런 목걸이 같은 이슈로 이런 망신을 당하냐. 우리가 하나 드리자라고 했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 이후에 실제로 목걸이를 갖다 주고 그리고 건진이 잘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 문자를 보낸 걸 특검이 확보했고 나아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걸이가 생각보다 크길래 일부 보도에는 다이아가 너무 커서 놀랐다라고도 이제 워딩이 돼 있고 이게 KBS뿐만 아니라 뭐 조선일보 여러 군데서 특검을 취재해서 쓴 걸로 보이는데 받은 걸로 너무 명징하게 보이는 정황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법원이 안 받았네. 다툼의 여지가 있네.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라. 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그냥 제 개인 느낌인데요. 배달 사고라는 게 정치권에서 종종 있잖아요. 있어요 사실은. 특히 정치자금 같은 경우에. 있죠. 불법 정치자금 10억을 받아서 후보 측에 한 8억 전달하고 2억을 가운데도 쓱 하는 배달도 좀 있긴 있거든요. 현금의 일부를. 그런데 정권 초에 그 위세등등할 때 김건희 여사한테 주는 뭐 현금의 일부도 아니고 그 그래프 목걸이를 그냥 배달 사고를 낸다라는 거는 아예 차라리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윤 통일교 측에서 안 줬다. 뭐 그랬으면 뭐 안 줬나 보다 할 수도 있는데 받았는데 건진법사가 잃어버렸다라는 건 저는 사실 그거 납득은 잘 안 돼요. 영수증까지 통일교에서 나왔습니다. 감히 그거를 배달사고를 낼 수 있나? 그리고 또 특검이 강조할 만한 부분이 이게 있어요. 뭐요? 건진법사를 자처하는 그 전성배 씨는 초반에 구속영장이 2번 기각됐었잖아요. 검찰 맞아요. 수사 단계에서. 그래서 상당 기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김 여사 측과 직간접적으로 뭔가 소통한 내역을 확보하고 있지만 수사 정보의 비대칭을 위해서 아직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장에 기재된 건 아닌데 다른 거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요거는 영장에 기재된 목걸이는 아니에요. 일단 목걸이 누가 줬는지가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여사 얘기는 모조품을 샀다. 그래서 예전엔 지인한테 빌렸다. 모조품에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모조품 사서 오빠 줬다 하는데 이제 엄마 줬다까지 진술이 나왔거든요. 이제 최종 진술은. 그런데 그 목걸이 관련해서 서희건설을 지금 특검이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서희건설은 내용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 서희건설 고위 인사가 잠실의 유명 백화점, 그럼 뭐 어딘지 알겠네. 여기서 똑같은 목걸이를 구매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그리고 나토 순방 직전인 6월 초에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데 요게 특검팀은 사위 인사청탁 요거 대가로 목걸이를 제공한 건 아닌지 의심한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본사 건물을 폐쇄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지 특검팀은 의심한다. 요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이거든요. 이러면 이게 글쎄 모르겠는데 아직 수사가 진행된 건 아니어가지고 특검은 그러면 이게 서희건설이 목걸이 사서 대가성 있는 물건으로 여사한테 줬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 당시 6,200만 원가량의 고가라고 알려지잖아요. 누가 사서 전달했는지 의심이 갈 만한 사람을 특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예. 서울의 반클리프 아펠 매장이 9곳이 있대요. 예. 그러면은 당선된 2022년 3월 10일부터 예. 6월에 나토 정상회의 나갈 때까지 석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서울에서 이 고가의 목걸이를 사간 사람의 리스트는 저인망식으로 특검이 수사하면은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았구나. 그런가 보다. 네, 그죠? 완전히 이제 딱 걸렸다. 특검이 쾌재를 불렀다. 근데 이렇게 서희건설이 이야기가. 관계가 있는 회사니까. 네, 왜냐하면 그 사위가 창업주의 맞사위인데 네. 영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총리실에.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아니 총리실이면 한덕수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네.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 가지고 이거 바지 총리다 막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목걸이를 줬다라는 걸로 보이고 김건희 여사는 거짓말을 한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모조품이 2011년도 홍콩의 그 이른바 짝퉁 시장에서 샀다라는 건데 네. 그 정품이 나온 게 2015년 11월이에요. 어떻게 네. 가품이 정품보다 먼저 나옵니까? 거짓말을 한 건데 추적을 해봤더니 서희건설 왜냐하면 이게 몇 점 안 들어왔대요 한국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산 사람이 특정이 되고 추적을 해보니까 아 여기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되겠지 이거는. 예, 그래서 압수수색 주말 사이에 이사 갈 때 가는 그런 파란 비닐 같은 거 깔고 네. 서희건설이 폐쇄했다는 게 증거인멸에 아주 유력한 정황으로 특검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놓고 우리는 증거 인멸하고 있어요라고 만천하에 광고하는 듯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조속하게 압수수색하지 않을 도리가 없겠죠. 다만 박성근 전 검사에 대해서 제가 짧게 덧붙이면 예. 이분은 인수위가 출범했을 때 처음부터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갔었습니다. 예. 기조분과는 보통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인수위에서 가거든요. 예. 그리고 보통 정권이 출범하면 좋은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총리비서실장으로 간 것이 이 목걸이와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또 네. 국민의힘의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이분이 부산 영도구에서 경선해가지고 떨어져요. 그래서 상당히 원칙대로 공천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때 뭐 일부 인터넷 언론 기사 보면은 저 무슨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도 같이 사서 뭐 네. 누구한테 줬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아직 정리된 게 아니니까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강두변 장윤미 변호사, 송영근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